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반도 땅 밑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90년 전, 한 남자가 잠든 채로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잠든 예언자로 불렸던 에드가 케이시입니다. 그가 남긴 수천 개의 예언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 땅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1935년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고 분열된 한 나라에서 인류의 영적 심장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비밀 문서가 공개되었고 과학자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이상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 땅이 깨어나는 이유, 그것은 한국이 인류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증거를 함께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그는 전설입니다. 1877년에 태어나 1945년에 세상을 떠난 이 남자는 평범한 사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잠이 들면 그는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14개가 넘는 기록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질병을 진단했고 치료법을 제시했으며 세계의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이 예언이 왜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세상은 이제야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을까요? 올해 초 미국 정부는 수십 년간 보관해온 비밀 문서들을 공개했습니다. 그 안에는 케이시의 예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서를 읽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케이시가 1935년에 묘사했던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동쪽의 작은 땅에서 새로운 영적 에너지가 깨어날 것이다. 그 땅은 나뉘어 있지만 그 분열 속에서 인류의 희망이 싹틀 것이다. 당시 한국은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나라는 고통받고 있었고 세계는 한국의 존재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케이시는 이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땅 밑에서 빛이 올라올 것이다. 그 빛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것이다. 90년이 흐른 지금 그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과학자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이상한 자기장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측정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백두산 지역, 한라산 지역, 그리고 다른 주요 산맥들에서 동시에 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오래된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케이시의 예언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묘사한 위치와 에너지 패턴이 현재 감지되는 것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펜타곤으로 올라갔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땅 아래에서 측정되는 에너지, 그 패턴, 그 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이 온 것이군. 케이시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서쪽이 숨겨진 것을 드러낼 때 동쪽에서 인류의 영혼이 다시 태어날 것이다. 미국이 문서를 공개한 순간 한국 땅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응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무엇을 감지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정확히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기록이 공개된 직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 곳곳에서 자기장 수치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두산과 한라산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측정 장비들은 리듬을 가진 맥박 같은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케이시는 이것을 땅의 숨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자기장은 지구의 다른 지역과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반도만의 고유한 리듬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 진동이 태양의 활동과 우주의 특정 현상에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한반도가 보이지 않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주와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케이시는 이것을 지구의 새로운 심장 박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진동이 느껴질 때 새로운 주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한 세기 전에 예견된 것이 이제 위성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기계가 감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찰에서 승려들이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 중에 느껴지는 에너지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강렬하면서도 고요한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도시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도 무언가를 느낍니다.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감, 갑자기 느껴지는 따뜻함,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화로움. 이런 경험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학 장비들도 이상한 것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산들 아래에서 저주파 소리가 감지됩니다.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장비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마치 땅이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미국이 문서를 공개한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땅이 정말로 부름을 들은 걸까요? K씨는 또 다른 예언을 남겼습니다. 동방에서 5개의 빛의 왕관이 하나로 모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냈습니다. 한라산,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태백산. 우리나라의 5 성스러운 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최근 이 5 지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센서들이 동시에 에너지 방출을 감지했습니다. 각각의 산이 서로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는데 이 주파수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말입니다. 현대에 들어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5 산이 하나의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은 이것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한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지정학적 영토로만 여겨졌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하지만 지금 세계는 다른 눈으로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지구의 에너지 중심, 영적 중심으로 말입니다. K씨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서쪽이 길을 잃을 때 동쪽이 미래의 열쇠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균형의 의식을 품는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미국의 문서 공개 이후 세계는 K씨의 예언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징적인 말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문자 그대로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세상의 빛이 일어나 역사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K씨가 남긴 이 말은 오랫동안 시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이상 현상이 확인된 지금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관찰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가진 땅입니다.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이 땅을 다르게 봅니다. 인류의 운명이 다시 쓰여지기 시작하는 지점으로 봅니다. 펜타곤 문서는 더 많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수년 동안 이 현상을 비밀리에 연구해 왔습니다. 위성들이 한반도 지하에서 맥동하는 방사선을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패턴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7분에서 8분마다 한 번씩 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K씨의 기록을 다시 확인했을 때 연구자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의 맥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확히 같은 시간 간격을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알았을까요? 프로젝트 다운라이트라는 이름의 극비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자기장이 태양 주기에 반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알려진 과학 범주에 맞지 않는 힘에도 반응한다고 합니다. 마치 지구가 무언가에 응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응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것들도 있습니다. 백두산 상공에서 푸른빛 나선형 빛이 포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로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그 빛은 대기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속에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K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방의 산들이 땅의 배를 열 것이고 거기서 첫 번째 신호가 올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기술과 문화의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다리로 여겨집니다. 명상 수련자들이 흥미로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5 산 근처에서 명상할 때 자신의 전자기장이 변한다고 합니다. 몸의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이 더 깊어지고 생각이 더 맑아진다고 합니다. 13세기 불교 기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땅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가 하나가 될 때 사람들이 다시 태어날 것이다. 수백 년 동안 이것은 비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이건 역시 예언이었습니다. K씨가 본 것과 같은 미래였습니다.
5 성산에서 동시에 에너지파가 측정됩니다. 각각의 파동이 서로 다른 음을 내지만 함께 들으면 하나의 멜로디가 됩니다. 현대에 들어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케이시는 이것을 5빛의 대관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진동이 일어날 때마다 지구의 자기장이 미세하게 변합니다. 주변의 나침반이 흔들립니다. 위성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한반도의 에너지가 지구 전체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한국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현대 세계의 에너지 재배치 중심이라는 이론입니다. 케이시가 말한 동방에서 빛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측정되고 확인되는 각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각성은 누가 이끌게 될까요? 케이시는 이미 답을 주었습니다. 그는 혼란의 한복판에서 동방의 새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가 아는 보통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들은 새로운 주기에 살아있는 신호입니다. 케이시는 이들이 땅의 3가지 본질적인 힘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산, 바다, 불입니다. 이 세 길이 만날 때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기심의 그늘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의식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것인가. 첫 번째 인물은 산의 사람입니다. 그는 침묵과 굳건함의 영을 대표합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를 때 그가 나타납니다. 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용기를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진실됨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보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말이 아니라 존재로 가르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안정을 느낍니다. 혼돈 속의 중심을 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다의 영혼입니다. 그는 대화와 화해를 상징합니다. 케이시는 이 사람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적대자들을 하나로 모으며 수세기 동안 쌓인 벽을 허물 능력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언어를 이해하는 재능을 가졌습니다. 무기 없이 국경을 녹이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단순한 외교가 아닙니다. 영적 외교입니다. 전쟁을 이해로 바꿉니다. 증오를 연민으로 바꿉니다. 물이 모든 형태에 맞춰 흐르듯 그는 모든 마음에 맞춰 말합니다. 세 번째 인물이 가장 신비롭습니다. 불의 여인입니다. 그녀는 정의에 의해 움직입니다. 부패를 태우고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불태웁니다. 케이시는 그녀를 정화하고 재생하는 불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몰라쿠의 새로움을 가져오는 에너지입니다. 그녀는 통치하러 오지 않습니다. 깨우러 옵니다. 그녀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면 지구의 복원이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케이시가 사용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녀는 불처럼 빠릅니다. 불처럼 강렬합니다. 그리고 불처럼 변화시킵니다. 그녀가 지나간 곳에는 낡은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만이 자랍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말 없이 서로를 알아볼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부름으로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정치나 종교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로 연결될 것이라고. 그들이 만날 때 세상이 충격을 느낄 것입니다. 케이시의 말입니다. 물이 움직이고 하늘이 신호를 보낼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연이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우주가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만남이 단순한 인간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연구자들은 이미 첫 신호들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기적 같은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신호들입니다. 예상치 못한 움직임들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우연들입니다. 어쩌면 이 세 사람은 이미 우리 사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역할을 아직 모른 채로, 하지만 때가 되면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마주할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케이시는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했습니다. 동방의 미래에 대한 마지막 기록에서 그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오만 위에 세워진 제국들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거의 한 세기 전에 쓰인 이 문장이 지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래된 강대국들이 지배력을 잃고 한국에서 새로운 영적 힘이 나타나는 깊은 전환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닙니다.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세상이 도덕적 포화 상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류가 삶의 의미를 권력과 부로 바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라들이 영적 목적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잊힌 것이 기억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으로 봅니다.
변방의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 지구의 도덕적, 영적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부흥했고 문화적으로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K씨가 본 것은 이것보다 더 큰 변화였습니다. 영적 부흥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힘으로 오지 않습니다. K씨는 이것을 집단적 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빛의 역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작고 보이지 않던 것이 앞장서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크고 위풍당당하던 것이 안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K씨는 이것을 지구가 인간의 불균형에 대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벌이 아니라 교정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류는 마침내 자신이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깨닫기 전까지 한계로 밀려날 것이다. 이 변화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제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정치 구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 붕괴하고 새로운 의식이 싹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K씨는 모든 변화 속에서 한 가지를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동방이 고정점이 될 것이라고, 세상이 회복의 첫 신호를 보게 될 곳이 동방이라고, 빛이 그 근원으로 돌아갈 때 순환이 완성될 것이다. K씨의 말입니다. 근원은 어디일까요? 한반도입니다. 고대의 지혜와 믿음이 수세기 동안 살아남은 땅입니다. 침략받고 분열되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은 영성의 땅입니다. 이 변화의 첫 신호들이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들이 내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의 관심이 새로운 문화 중심지, 영적 중심지, 기술 중심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회복력과 재건의 상징입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K씨가 새로움의 불꽃을 짊어질 것이라고 한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땅 밑의 에너지, 다섯 산의 조화 세계의 주목,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K씨는 이 전환이 세 단계로 완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승리, 땅의 승리, 그리고 인간의 승리. 이제 그 세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K씨는 이 전환이 세 단계로 완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승리, 땅의 승리, 그리고 인간의 승리. 이제 그 세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세 가지 승리가 새 시대의 여명을 알릴 것이다. 하늘의 승리, 땅의 승리, 그리고 인간의 승리. K씨가 남긴 이 말은 그의 모든 예언 중 가장 많이 연구된 부분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각성이 펼쳐지는 세 단계로 해석합니다. 영적 변화, 행성의 새로움, 그리고 인간 의식의 성숙입니다. 이 순환의 첫 신호는 동방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영혼과 과학이 같은 비달의 하나가 되는 곳에서 말입니다. 첫 번째 승리는 하늘의 승리입니다. K씨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발견을 예언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하며 해롭지 않은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문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생명의 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제 속에서 다시 태어난 나라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만큼 이 설명에 잘 맞는 나라가 있을까요? 고통 후의 정체성을 재건한 나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견이 아닙니다. 영적 발견입니다. 자연과 창조 사이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인류가 마침내 지구와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승리는 땅의 승리입니다. K씨는 지구가 자연스러운 재조정을 겪을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교정입니다. 토양과 기후가 재배열될 것입니다. 인류가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동방이 이 정화의 신호를 가장 먼저 느낄 것입니다. 떨림, 바람, 물의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행성 자체의 메시지입니다. 다가오는 새 시대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K씨는 말했습니다. 지구는 벌하지 않는다. 인간이 잊은 것을 상기시킬 뿐이다. 세 번째 승리가 가장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승리입니다. 인류가 깨달음에 이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영혼의 일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각성은 강요되지 않습니다. 인식으로 옵니다. 이것이 이념적, 종교적 분열의 끝을 가져올 것입니다. 인간은 저기밖에 있지 않고 자신의 무지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K씨의 말입니다. 이 승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깨어난 마음에서 옵니다.
이 이해가 퍼질 때 세상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학자들은 이 마지막 승리가 자신들의 나라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분단과 통일의 열망으로 특징 지어진 나라에서 말입니다. 나뉜 나라가 인류를 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가 될 때 세상도 다시 온전해질 것이다. K씨가 본 비전입니다. 하지만 K씨는 경고도 남겼습니다. 이 전환이 저항 없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새벽이 오기 전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워 보일 것이다. 불안정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정보전쟁, 믿음의 위기, 도덕적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새로운 균형이 생기기 전의 정화 과정입니다. K씨의 예언은 위협이 아닙니다. 영적 준비에 대한 초대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운명이 아니라 결정이다. 한국은 지구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온 인류의 회복력과 일어서는 능력을 반영하는 작은 영토입니다. 빛은 우리 각자 안에 있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달려있다. 질문은 예언이 이루어질지가 아닙니다.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해석이며 영적 관점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K씨의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나요?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